안녕하세요. 시사 임팩트 24의 고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꼭 눈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독자분들한테 정부개각 도단위나 시단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또는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이 충분하지가 못하거나 아니면 예산 마련이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종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다리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라든가 한강다리, 저 지방에도 부산에 있는 다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있는 소각 처리 시설이라든가 음식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등 많게는 수조 원에서 수천억 또는 이제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국가 기본 시설이고 인프라 시설들인데, 이러한 국가 공공의 시설이 공공 시설은 꼭 필요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또 하고자 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은 해당 사업에 대한 최소 한 20-30년의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탁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권 자체에 대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간이 되고 나면은 시설도 노후하고 이제 또 개보수도 해야 되고 어떤 쌓여진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이런 거로 인해서 웬만하면은 이제 지속해서 업체가 계속 운영하게 되는 사업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특혜의 의혹으로 또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업은 보통 규모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아주 단단한 회사들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자본도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 자본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예전에 이제 부설이된 그런 어떤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현재 정부와 수많은 지자체에서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의정부시에서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민간 투자 사업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결정을 목전에 두고 찬반의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태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사실 좀 6.1 지방선거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김동연 시장이 당선돼서 취임하기 전에 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촛불 문화제라고 해가지고 집회도 열었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 시민들은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팩트 체크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제 집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준비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거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반대 의견을 펼쳤던 분들이 김동건 시장이 취임 이후에
아직 그 시에서 그 위촉이나 그런 어떤 전문위원회로 그 임명을 받지 못한 워킹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뭐 시장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장소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는 시민들의 몫이고요. 이게 사조직이다 아니면 그 시의 뭐 자문기구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그 시의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의 위원들로 발족이 되거나 뭐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뭐 승인을 통한 뭐 예산이 확정이 돼서 활동하는 위원회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이 그 촛불 집회까지 해 가면서 반대했던 분들이 그 촛불 집회나 문화제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말꼬리 뭐 잡힐까봐 제가 지금 공식적인 정확한 명칭은 그 촛불 문화제로 하겠습니다. 문화제까지 했던 그 단체들의 수뇌부라 그래야 되나? 뭐 몇몇 하여간 그런 분들이 이 워킹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워킹그룹에서 뭐 반대했던 그 자기들의 그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얼마 전에 그 이거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한 차례 했는데요. 그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굉장히 들고 있는데 이처럼 그 어떤 입장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책 자문 또는 뭐 논의 뭐 그 스터디 시장님의 표현이라면은 이제 뭐 스터디라 그러는데 스터디 그룹이라 그러는데 스터디를 하는 게 정책으로 과연 곧바로 이어져 가지고 그게 어떤 추진이 된다는 의혹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공청회도 이런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요식행위가 될지 뭐 실질적인 저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거를 하는데 전례를 보면은 뭐 관례적인지는 몰라도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 공청회 거의 안 갑니다. 시에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뭐 통반장, 이장 뭐 이런 분들 뭐 아니면 정당 소속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듣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 소속의 그 시장 측 의견을 많이 그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객관성이 보장이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제 논란도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워킹 그룹이 공공사수처지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국가에서 이러한 그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사실 겪는 그 시스템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도 경기 북부 지역이고 또 주로 취재 활동을 하는 곳도 경기도와 경기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왜냐하면 제가 어떤 문제라든가 논란 또는 시사적인 거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의 제기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독자분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할 수 있는 샘플적인 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지자체에 샘플 상황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포천시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포천시는, 그 축산에 대한 그 분뇨와 음식물의 은분이 뭔지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의 그 물찌꺼기 그거에 대한 건데, 민간 투자 사업을 그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 방송국의 그 최대 주주인 태영건설이 포천시하고 하루 축산분뇨의 총량을 배출되는 거 242톤과 음식물 음분 120톤, 그러니까 1일입니다. 1일 그 두 개 합치면은 한 26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계약을 태영이 만든 그 법인으로 해가지고 포천시에 있는 영중면 연송리 712-1번지 일대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땅은 시유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시설물들을 짓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설 투자와 뭐 이제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갔지만은 여기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이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을 더 이상 바이오 가스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디폴트? 그 선언을 했는데, 포천시에서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그 공모를 했죠. 공모를 해가지고 이 업계의 전문가적인 그 업계에서 그 업력을 쌓은 B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우려하는, 시민과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민들과 국민들은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도 좀 납득할 수 어려운 일이 이제 논란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태영이 그 포천시하고 계약했던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분이 1일 그 240톤이라고요. 예? 240톤의 물량을 처리하는 거로 포천시하고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게 확 줄어버립니다. 그 120톤으로.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가 120톤이었는데 확 늘어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음분이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분이. 이게 확 늘어나가지고 이게 180이 됩니다. 그래서 포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즉, 이 전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세를 부르게 된 경위는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 이 경기권, 그 다음에 그 경기 북부권에서 보면은 여기가 그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축산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240톤이라는 가축 분뇨량이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지자체에서 그게 처리가 되겠죠. 예?
점점 뭐 소 키우는 데나 뭐 돼지 키우는 데가 뭐 줄어드는 추세지 그게 막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니까요. 이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막대한 운영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적자가 나왔겠죠. 근데 이거를 잘했던 이런 업계를 훤히 알고 있는 B 업체에서는 우리가 이거 인수 맡으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포천시하고 협약 내용을 제시를 했겠죠. 그거로 인해서 이 축분이 줄어들고 음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음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민이나 시민 여러분, 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쓰레기 매립할 곳이 부족해가지고 난리 날 정도로 그 처리업 하는 분들의 사업성은 그 사업성으로만 봐서는 굉장합니다. 그거와 같이 음분에 대한 처리 시설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이 일일 180톤이면은 200만 명의 저기에요. 결과적으로는 포천시에서 하루에 축분도 한 20톤, 음분 한 25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나머지 물량은 한 160톤 이상을 외부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처리하려는 건 지자체마다 아주 널리 있어요. 그 수요가 굉장하다는 거죠. 근데 다 좋아요. 이게 협약에 그렇게 해주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시 환경과 그 인허가팀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이걸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물량에 대해서 축분을 줄이고 음분을 늘린다고 결정한 사항도 없고 결정 내준 사항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먼저 축산가하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축산가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한돈 아시죠? 한돈 포천 거기 지부 뭐 철원 지부 뭐 이쪽 그 가평 지부 뭐 이렇게 각 지부가 있습니다. 아니 축산가에서 공공기관도 아닌 거기에다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축분이 이만큼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걸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거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약서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지. 왜? 환경과 인허가 팀에서는 승인을 안 하고 그 협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업체와 시야의 최종 협약서에 기재가 돼가지고 시장한테 올라가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했냐는 거죠. 이 참 시민과 국민들이 우리가 그 공무원들을 공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복에 대한 신뢰, 공복이 우리 뭐 바쁘게 일상생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우리 시민들한테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를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깨진다는 논란이 발생이 된 거죠. 그게 어디서 발생이 됐냐? 의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요, 참 포천시가 인구가 지금 한 5, 6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도시인데, 이 포천시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까 하는 의문 상황이 좀 생겼는데, 이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 할까?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시의원들은 정말 뭐 하는 분들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포천시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분이. 뭐, 다른 분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뭐 연락을 받거나 누구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재창 그 CEO의 부의장이 이 문제를 지난 행감에 찝었습니다. 찝어서 이걸 강력하게 집행부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한 그 내용을 그 살펴보면요, 시에서는 그럽니다. 어떤 시장이 사인을 했으니까 협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전 지금도 묻고 싶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제가 만난 환경과 허가팀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완결한 게 없다? 우린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한다 했던 내용이 어떻게 시장이 사인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지 난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난 묻고 싶어요. 예? 연재창 시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MOU라고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될 수도 있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그 세밀한 내용으로 이 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하고 집중적으로 시를 질타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면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하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코멘트를 하고, 그러면 6월 1일날 당선돼서 7월 1일날 취임한 백영현 시장한테 이 B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날짜가 8월달이에요. 8월 24일날 취임하고 한 달 20일 됐는데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시장님 사인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은 자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을 믿었겠죠. 그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포천의 백영현 시장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을 하신 분이에요. 과장급으로 퇴직을 하고 시장 2번 도전한 끝에 시장이 되신 분인데, 이분의 그런 그 시정 철학이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주무관까지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나는 권한을 준다.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신뢰를 한다. 이게 시정인데, 글쎄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외람된 얘기지만은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내용상으로만 봐가지고는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환경허가팀에서 오케이를 안 했는데 이게 시장한테 올라옵니까? 저 묻고 싶어요. 그리고 포천시의회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답니다. 그럼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왜 단순 업무 수준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이라고 연재창 의원이 비판을 쏟아냈냐면요, 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협약 전문가 인허가부터 유기성 폐기물 확보와 운반 처리 규정, 그 다음에 분쟁 발생 시 해결 등, 또 시가 만약에 사업자의 요청이나 아니면은 사업자하고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요청했을 시에는 시가 보증까지, 그러니까 시설 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보증까지 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 18개 항목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시의회에서는 이대로 계약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연재창 부의장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갑과을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만약에 되잖아요. 지금 협약이고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운영 권한이 30년이에요. 네, 30년. 30년 후에 지금 결정한 사람들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공소시효도 없고 만약에 뭐 문제가 있거나 만약에 정말 뭐 이런 과정에 10,000분의 1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일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났고 뭐하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공소시효도 지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과정이 또 정상적으로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체 자선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그 회사인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을 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이 협약서가 작성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허가부서에서 오케이를 안 했는데 된 거.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백영현 시장이 인지를 했습니다. 백영현 시장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감사실을 통해서 파악하게 하고 지금 현재요.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법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자에게도 무리한 그런 어떤 사업이나 요구가 상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현 시장은 그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위의 의견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영현 시장은 포천시가 과도하게 외부 지자체의 그런 은분이나 축분이 포천시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겠다 하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가 민영화 사업 또는 시의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한 가지 지금 샘플 얘기한 것 같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투명한 그 사업자 선정 절차나 아니면 지나친 사익을 경계해야 하는 심의 방법이라든가 또 심의위원 또는 자문위원들의 그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아는데 그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체가 로비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 또는 시장이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그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도 그 회의수당 시에서 줘요. 네? 시에서 주는데 시장의 의지가 강력하면 그 사람들이 그 중에는 강골도 있고 반골도 있고 신념에 따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나 그러한 사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그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답니다. 뭐 심지어는 뭐 한간에는 막 그런 풍문이 있어요. 헛소문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뭐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위탁 사업,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모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고해가지고 몰려온 업체들끼리 이렇게 뭐 그 공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나 봐요. 있는데 아니겠죠. 뭐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 공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 차갑게 해가지고 그거 뽑을 때 차가운 공을 뽑게 한다 뭐 이런 정근대적인 아니면 저런 후진국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입찰 방식도 들릴 정도로 예전에 그랬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신뢰, 시민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각 지자체의 시장이나 아니면은 실무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개선이 돼서 그러한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 민간 투자 사업 또는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정부 기관들이 있어요. 정부 기관들이나 뭐 민간 기관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뭐 수요 예측들을 해요. 그게 지자체에서 이제 돈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성 용역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을 한 기관들에 대해서 용역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요 예측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시민의 혈세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민간 투자 사업, 민영화 사업에서 뭐 저는 경전처를 얘기하고 싶어요. 의정부, 용인, 김해가 경전처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대기업의 컨소시엄으로 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운영권을 20년, 30년씩 줘가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 용역에서 그 탑승 수요 예측이 그런 어떤 실제 벌어진 그런 그 과도한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 예측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용역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전철의 노선이라든가 그 수요를 채우려면은 그 수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그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의 방향이 그렇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부 대두가 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혈세,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쏟아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쏟아붓는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 그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용역기관이라든가 뭐 수요 예측을 한 기관들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진 기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겠죠. 좋은 의미로 어떤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축하고 또 안전시설물을 만들고 교통수단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민간 사업 영역에 이것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관습적인 사람들 모아놓고 공청회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거 저는 다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국민이 정말 내가 낸 세금이 보람있게 쓰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축복받는 2022년 12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임팩트 24의 고호였습니다.